아침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하와이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진주만 항구에는 미태평양 함대의 전함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가판이 성조기는 살짝이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7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수병 제임스 존스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침 예배에 가야 할지 조금 더 잘지 고민하다가 존스는 가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시간 속에 따뜻하게 올라오는 커피향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스의 시야에 시커먼 새떼 같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존스가 바라보던 북쪽 하늘 저편에서 353개의 비행기 엔진이 일제히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니 인류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평화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간은 그로부터 10년 전인 1930년대에 일본은 한마디로 굶주린 제국이었습니다. 작은 섬나라에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았으며 인구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야망만큼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본의 군부는 꿈꿨습니다. 아시아는 서양 놈들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이다. 그리고 그 맹주는 당연히 일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조선을 집어삼키고 만주에 괴뢰국을 세우고 중국 본토로 진격했습니다. 일본군은 1937년 중국의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고를 보냈지만 일본은 무시하고 동남아시아의 침략을 멈추지 않았으며 1940년에 들어서 일본은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루즈벨트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1941년 7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자 마침내 미국은 일본을 향해 대일 석유 수출 전면 금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더 이상 일본으로 기름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전함도, 전투기도, 전차도 전부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쓰는 석유의 80%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려면 기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전함도, 전투기도, 전차도 전부 기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치명적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도쿄의 전략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비축된 기름으로는 길어야 18개월이면 기름이 바닥이 납니다. 18개월 뒤에는 함대가 멈추고 전투기가 내려앉습니다. 일본이 야욕을 품었던 제국의 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도박을 할 것인가 말입니다. 도박. 바다 위 항공모함 위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키는 작고 눈빛은 날카로우며 포커를 즐기고 장기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워싱턴에서 무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워싱턴 유학 당시 그는 미국의 끝없이 이어지는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석유 시추 시설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미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기에 전쟁에서 장기전으로는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알았기에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6개월 혹은 1년은 맹렬히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자신이 없다. 그는 전쟁에서 미국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는 많은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커 플레이어의 본능으로 말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상대가 패를 꺼내들기 전에 테이블을 뒤집어라. 야마모토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그 충격을 빌미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후 석유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낸다. 일본 해군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함대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거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야마모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계획이 거부된다면 나는 사령관직을 내놓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진주만 공습의 작전명인 하와이 작전은 승인되었고 공격 성공을 알리는 암호는 도라로 정해졌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일본 기동부대는 히토카프만을 떠났습니다.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까지 총 33척의 함대가 출발했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유령함대처럼 북태평양의 차가운 파도를 가르며 아무도 모르게 하와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일본 외교관들이 미국 국무장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낙수를 청하면서 다른 손으론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에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1941년 12월 7일 새벽에 그런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간입니다. 오전 7시 2분 오아후 섬 북쪽 끝 오파나 레이더 기지에서 21살의 사병 조지프 로카드는 레이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거대한 항공기 무리가 북쪽에서 밀려오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병 로카드는 즉시 장교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뭔가 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편대입니다. 당직 장교의 대답은 느긋했습니다. 걱정 마라.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B-17 편대일 거야.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군은 진주만이 공격받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병 로카드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개 사병이었고 당직 장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7분 진주만 입구에서 미 구축함 워드호가 정체불명의 잠수함을 발견하고 격침했습니다. 워드호의 함장은 잠수함 격침 사실을 사령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고 사령부는 그 보고를 처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의 경고와 두 번의 기회의 기로에서 두 번 모두 역사는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돌아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49분
선두 전투기의 조종석 안에서 일본의 후치다 미쓰오 중령은 진주만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전함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갑판 위의 성조기들은 아침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후치다 미쓰오 중령은 항공모함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은 모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주만을 떠나 있었습니다. 후치다는 이를 몰랐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전함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켰습니다. 오전 7시 55분 공격 개시 암호인 도도도 신호와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일본의 수평 폭격기들이 머리 위에서 폭탄을 비처럼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어뢰기들이 수면을 낮게 날면서 어뢰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비명을 지르듯 하강하며 미군 전함의 갑판을 폭격했습니다. 미 해군의 정박지였던 항구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던 수병 제임스 존스는 커다란 폭발음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가득했고 날개에는 빨간색 동그란 모양의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오전 8시 6분 800kg짜리 철갑폭탄이 미 해군 애리조나 전함 탄약고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고 배 전체가 들어올려지더니 9분 만에 45,000톤의 전함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 1177명이 애리조나 전함과 함께 수장됐습니다. 지금도 진주만 바닷속 애리조나의 잔해에서는 기름방울이 하나씩 떠오른다고 합니다. 1941년부터 지금까지 하루 약 2리터씩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애리조나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1시간 55분 뒤 일본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로 무전이 타전됩니다. 돌아 성공을 알리는 암호였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전사자 2,403명, 부상자 1,178명. 침몰하거나 크게 부서진 전함이 8척이며 파괴된 항공기가 188대입니다. 전술적으로 일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거인 야마모토는 승전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관이 물었습니다. 카카,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야마모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됐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다음 날 12월 8일 루스벨트가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지원하기 위해 징병소 앞에 줄을 섰고 미국의 군수 공장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 기계로 돌변하고 맙니다. 일본이 미 군함 4척을 침몰시키는 동안 미국은 100척을 새로 건조해냈고 그리고 1942년 6월 역사상에 남을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집니다. 진주만에서 살아남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전부 격침시키며 전쟁의 상황을 뒤바꿔버립니다. 야마모토가 그토록 노렸던 항공모함들이 살아 돌아와 일본 해군의 심장을 멈춰버리게 한 것입니다. 야마모토는 1943년 4월에 자신이 계획한 하늘에서 미군 전투기들에게 격추되어 사망합니다. 오늘도 진주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유리바닥을 통해 바닷속에 잠긴 애리조나의 녹슨 철골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는 애리조나의 눈물인 기름방울을 바라봅니다. 대리석에는 117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편지를 쓰고 있었고 교회에 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 편은 진주만 공습이 불러온 역사적인 전쟁인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스토리이며 믿기 어려운 반전 속의 역사가 뒤바뀌는 실화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을 바꿨다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들여다보는 딱 아는 만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